자, 다가오는 기회를 잡으세요. 여러분과 가족을 위해서. 제가 부정적인 여러 가지 전망들 많이도 끌고 옵니다. 예, 대구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이 181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 이것도 뭐 출산율이 1.1일 때 산정에서 나오는 거죠. 요거는 22년 5월달 자료고요. 그 이후의 내용도 또 있어요. 근데 과거의 자료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심하면 한 170만 명대도 2050년 경이 되면 170만 명대도 구경할 줄 모른다.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출생아 수가 적은 모습을 보면은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구나. 자, 그나마 좀 상황이 나온 곳 인천이죠, 인천. 인천 지금 295만에서 300만을 살짝 넘어들었다는 뉴스도 나올 정도니까요. 그나마 인천, 세종 인구가 좀 많이 모여드는 곳이 그나마 상황이 낫다. 또 부정적인 뉴스를 또 끌고 와봤습니다. 부산 대구 집값 찬바람. 서울과 지방은 완전히 따로 논다. 서울의 고가의 아파트들 움찔움찔. 고가 정고점 대비 거의 92% 수준까지. 물론 고가의 아파트 기준이에요. 또 서울도 평균적으로 하면은 한 20% 가까이 하락해 있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인 가운데 대구는 중간 정도의 아파트 가격 30% 정도. 고가의 아파트 가격 20%, 요새 30% 하락하는 것도 많지만요. 저가의 아파트들은 35% 이상 하락하는 것이 많은 게 지금 현재 대구의 상황. 국내 도시 중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구 역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저처럼 집값이 오르고 있지 못하고 국지적으로 또 큰 하락을 나타내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가지고 평리 푸르지오 3억 150만 원,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했는 곳들, 주변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많은 곳들,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오를 때 좀 심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40% 정도 하락이지만 또 다른 것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재반 상황들을 비교해 보면요, 그냥 뭐 30% 정도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 몇 건의 거래가 좀 비싼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 학군이 갖춰져 있다고 하는 곳조차도 하락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국. 그럼 왜 이렇게 안 되냐? 미분양 물량이 많고요, 우선. 그 다음에 젊은 세대의 서울행, 고금리 쇼크 등등등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유를 찾아보자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요거는 유가 브렌트율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1년 전, 제가 요 1년 차트를 표시해서 주로 종종 보여드리면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물가 상황, 그때는요 종가 기준으로 73불, 지금 유가가 그때 대비 20% 정도 비쌉니다. 20%. 환율은 어떤가요?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1308원에서 1388원까지 80원 정도 올랐으니까 한 6%. 네. 환율도 이렇고 유가도 이렇고, 물가는 계속 고물가 상황은 각오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제가 환율 게시판에서 요 글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캡처를 해뒀다가 내용을 가져가 봤어요. 다음 주가 진검승부. 이분은 환율을 투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다가 7월에는 1450원을 넘는 장대 양봉이 나올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가 그 외환 당국이 외환 스와핑이죠. 스와핑이 잘 되지 않으니까 국민연금하고 스와핑해가지고 뭐 한 50조 정도 이렇게 돈을 부족한 외환을 메꿔넣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국민연금을 좀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도 들려오곤 합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쟁이들, 자, 요거 앞에 환율 이야기는 차치해두고 뒷부분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2차가 시작된다. 자, 요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6월의 거래량이 갑자기 조금 많아지고 있다. 그것은 스트레스 DSR 2차가 도입되기 직전에 막차 타다. 막차. 누군가는 지금도 산을 막 주담대를 월간 5조 원씩 내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를 누군가는 첫 차로 자, 이제 첫 차 떠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과거에 DSR 도입될 때처럼 막차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DSR 2차가 시작되었을 때 이 기억도 가물가물하죠.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DSR 2차, 3차가 언제였는지, DSR 도입될 때도, 그리고 도입될 때 2차 때 가격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3차 이후 폭락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DSR이에요. DSR. 이때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것은 스트레스 DSR이죠. 스트레스 DSR. 이번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 축소가 점점 더 심해진다. 제가 이런 고급진 표현은 못 써도 부동산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줄어든다고요. 대출이 그만큼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 이렇게 고급지게 말합니다. 유동성 축소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 DSR이 도입될 때보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될 때 훨씬 더 강한 하락이 예상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언제 DSR이 도입됐나? 이 과거의 자료, 과거에 자주 보던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21년 7월 2절이니까 아마 21년도 7월 달에 1단계가 시행되었을 겁니다. 21년 7월, 여러분 분위기 기억나시나요? 20년을 끝으로 20년 12월을 끝으로 21년부터 대구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 22년 1월 달 이때 분위기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2단계 DSR 2단계 시행되었을 때, 그 다음 DSR 3단계 시행되었을 때 22년 7월 달 이게 이제 차근차근 처음에는 뭐 그렇게 심한지 몰랐어요. 6억 초과 주택까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신용대출까지 다 포함하고 어떤 대출을 받든지 간에 1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DSR 적용을 받는다는 그런 부분들,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였고요. 자, 그때 DSR 1차 21년 7월달 대구는 이미 분위기가 안 좋아져 있었어요. 그 다음 2단계 DSR 2단계가 시행되었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를 두드려 맞기 시작하죠. 거래량이 700건 800건 될 때, 이때가 자다깨니까 거래량이 줄었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이 단계가 옥죄어 오고 있었던 그런 단계입니다. DSR 3단계가 시행되었을 때 분위기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숨통을 다시 살려냈던 게 특례보금자리론 43조 투입, 특례보금자리론 43조 투입,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분위기를 조금 살려놨다 뿐이지 뜨는 분위기는 아니죠. 대구는 조금 체감이 덜한데요. 자, 서울 기준으로 차트를 한번 봅시다. 서울 기준으로 DSR 1단계가 도입되던 무렵, 야, 막타타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좀 있으면 대출 안 나온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거래량이 바로 꼬라박았습니다. DSR 2단계가 시행되었을 때 서울은 지죽은 듯 납작 엎드렸어요. 그래도 다시 뭔가 꿈틀꿈틀거렸어요. 왜? DSR 3단계가 도입되면 이제는 빚내서 집 못 산다. 마지막으로 한번 사보자. 그러면서 이때 또 다시 거래량이 또 일부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웬걸? 부동산 시장은 끝나버렸죠. 자, 1, 2, 3 펀치. 자, 순차적으로 날아왔습니다. 스트레스 DSR 1단계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단계고요. 7월 1일자로 2단계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이면 3단계가 도입이 됩니다. 자, 이때 충격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자, 대구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1단계 시행되었을 때는 또다시 뭐 신생아 특례니 뭐니 하면서 분위기를 다시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시행되는 무렵 이제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6월 달까지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더라도 7월 달에 거래량이 갑자기 좀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좀 납작 엎드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충격은 3차 충격까지도 옵니다. 3차 내년 25년 1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거래량은 대구 기준으로는 조금 다룰 수 있지만 서울 기준으로는 같은 충격, 2단계의 충격, 그리고 3단계의 충격이 올 수 있다. 왜? 이 스트레스 DSR이나 DSR 이런 규제들이 나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니까요. 자, 이런 충격들. 또다시 대구 지역에 뭔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산다고 해서 지금 사실 분 사도 괜찮다. 근데 조금 더 있다가 사도 괜찮다. 그것이 1년이 되었건 2년이 되었건 3년이 되었건 4년이 되었건 이때까지는 끊임없이 아까 대구 지방 부동산이 활기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뭐 공급 물량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쭉 나와 있었죠.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되지 않거든요. 미분양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해소되지 않거든요. 이 기간 동안. 자, 끝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강한 하락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과 개인이 쓰러지고 헐값에 자산을 현금 부자들이 쓸어가면서 부를 축적했다.
지금은 아마 상당수가 영끌러들 한번 쓰러지고 다음 자영업자들이 아마 쓰러지는 그런 시간들일 거예요. 아마 이번 위기도 동일한 흐름으로 역사는 반복되며 역사가 반복될 때마다 빈부의 차이는 더 심해지게 된다. 빈부의 차이는 더 심해지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는 격차 사회의 끝단계, 요게 무섭죠. 격차 사회의 끝단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검소하게 살아가고 사회 전반적으로 우울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도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 오히려 각자 도생인 분 같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기가 다가오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겠지만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무주택자시거나 하면은 아무튼 유주택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더 좋은 기회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끝으로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고 다가오는 기회를 잡으세요. 여러분과 가족을 위해서. 자, 이렇게 내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당장 서두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비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채팅창에서 뵙네요. 울릉도님도 감사합니다. 부산 영상에 오늘 또 댓글 달아놓은 거 잘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끝내야 되겠다. 여기까지 끝낼게요. 여기 지금 파일이 마지막으로 넘어와 버렸네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냈다 그죠? 13분, 14분 만에 끝났네요. 네, 포비님 감사합니다.